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 기술 기획 아마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는 파트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술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기술 기획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박승호 연구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강의하게 된 박승호라고 합니다. 기술경영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 있고요. 지금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들을 뭐 기획하고 관리하고 뭐 평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잘 뭐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 뭐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남극기지, 세종기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지들도 저희가 잘 지어지는지, 연구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제가 되게 떨리고 두렵습니다. 뭐 계속 듣기만 하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긴 하는데, 뭐 제가 뭐 사실 여러분들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제가 많이 아는 것도 그렇게 별로 없고요. 실제로 기술 기획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지는 못하고, 실제 이 기술 기획이 돼 있는 것들을 뭐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실제 또 과제도 하시고 하시면서 완성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퍼즐을 여러분들께서 비어 있는 곳들을 맞춰주시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마 나눠 드릴 건데, 텍스트도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면들은 채우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결국에는 오늘 기술 기획 오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뭐 일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실제 기술 기획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방법론 중에 뭐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기술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작성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지금 팀별로 수행하고 계시는 어떤 뭐 기업 아니면 제품,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하셔가지고 미래의 그 기업이나 제품이나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지도, 맵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뭐 처음에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술 기획은 뭔지, 그리고 기술 기획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과정의 어떤 공통적인 패러다임인 인간 중심의 기술 기획을 나름대로 한번 제 생각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발명품이랬는데, 첫 번째 이게 뭘까요? 이거는 구두에 그 뭐 눈삽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눈을 치우는 구두래요. 그리고 요거는 포크, 나이프, 숟가락인데 볼펜이에요. 뭐 밥 먹다가 메모할 게 있으면은 떼가지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뭘까요?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신발에, 구두에. 그리고 요거는 이 립스틱 칠할 때 이제 번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 허무맹랑한 발명품이에요. 물론 이 발명품들이 일반 뭐 개인들이 뭐 재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뭐 상용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기업이나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덜컥 뭐
시간과 재원과 뭐 여러 가지를 투입해가지고 진행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시장의 요구, 어떤 고객의 수요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명품을 이렇게 재미로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띄워봤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기업의 주가 변동 현황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디지털 포토그래피 어답션이 있고요. 아이폰이 출시된 게 있습니다. 예, 코닥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가의 그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에는 93달러 정도였는데 2012년에는 1달러도 안 됐어요. 0.5달러. 결국에는 파산 보고 신청을 했죠.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아이폰은 2007년부터 매년 나오고 있죠. 2G부터 3, 4, 5, 6, 6S까지 매년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아이폰은 손톱만한 카메라가 달려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점점 기술이 진보하면서 결국에는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기술의 진보라든지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닥이었습니다. 코닥은 실제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필름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필름을 팔고 그 인화하는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 전에는 아마 아마 영화에도 요즘 거 영화에는 없을 거예요. 이 어떤 플레이트에다가 화학 액체를 타고 사진 인화 용지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핀셋에서 이렇게 인화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기술을 제품을 만든 게 코닥입니다. 이제 코닥은 1881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엄청나게 오래됐죠. 100년 이상 된 회사는 미국에서도 뭐 손꼽을 정도로 뭐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뭐 포드라든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업들은. 그런데 그 코닥이라는 기업이 간단하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인데 1888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요거는 필름을 교체하는 카메라는 아니고 100장의 그 롤 필름이 들어있어 가지고 필름을 찍으면 코닥 회사에 보내고 코닥 회사에서 인화를 해가지고 보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실제 이제 최초의 그 필름 카메라고요. 요거는 이제 분리형 카메라고 이거는 뒷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닥이 그렇다면은 디지털 카메라하고 연관이 없을까?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게 아닙니다. 코닥은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회사예요. 이게 코닥이 만든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코닥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코닥이 망했을까?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닥이 망한 이유는 실제로 그 자사가 이제 기존의 필름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름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엄청 많았거든요. 60% 이상 필름 사업에서 수익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 사업을 잠시 갈까봐 그 디지털 카메라를 일반에 상용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이 그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뒤처지게 된 거죠. 뒤처지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됐는데 연도별로 잠깐 보시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했지만 이건 상용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요. 상용화 디지털 카메라는 소니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975년에 코닥이 최초로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이제 상용화 일반 뭐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소니의 마비카라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1981년에 나왔고요. 요게 1984년에 LA 올림픽 때 처음으로 이게 대중들한테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존에는 필름을 뭐 인화해가지고 신문에 이제 올림픽 사진 같은 것도 좀 올렸는데, 요때는 그냥 찍어가지고 바로 신문사에다 보내서 이렇게 금방 그 신문에 실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디지털 카메라라는 이런 제품이 알려진 그 계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한 5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구매를 할 수 없었고, 거의 이제 뭐 회사에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고 코닥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코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를 우리도 개발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뭐 8년간 15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를 해서 이 어드벤틱스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1994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인데 안에 필름이 있어요. 필름이 있죠. 필름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필름으로 현상은 되는데 그 필름으로 현상된 사진을 그 디지털 카메라 후면에 있는 스크린에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화를 하려면 이 필름을 다시 뭐 사진관에다 맡기든지 해야 되는 반쪽짜리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결국에는 필름을 계속해서 고수를 한 거죠. 코닥이라는 회사는 놓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그 사업 영향을 침범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놓친 코닥이 방심한 틈을 타서 캐논, 요즘에 이제 뭐 DSL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메라들의 메인 플레이어인 캐논이나 니콘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코닥은 2004년에 라인을 폐쇄하고 2012년에 파산을 하는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의 그 시대가 와서 그 시기를 잘 활용한 케이스인 거죠. 기존의 캐논, 지금도 캐논은 디지털 카메라로 뭐 DSLR 분야에서는 10년 넘게 계속 뭐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복합기, 이런 복사기 쪽에서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렌즈 같은 것들, 카메라 렌즈. 그렇지만 이런 코닥,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기존의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 시점에 적정히 도입을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주도적인 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회사입니다.